안녕하십니까 국성고 학생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국어 오답률 1위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답률 1위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유충혈전에서 나왔는데요. 이 유충혈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항상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고전소설의 작품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모의고사 오답률 1위가 고전소설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드물어요. 보통 이제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고전소설에서 오답률 1위가 나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충혈전은 작가가 이상입니다. 이 정도 배경 지식을 잠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계속 이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고전소설을 비롯해서 모든 국어 모의고사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일단 문학에서는 먼저 보기를 보는 겁니다. 문학 문제에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보기가 나오는데요. 이 보기는 그 문학 소설을 좀 요약하거나 그 숨은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는 보기지만 이 보기를 보고 본문을 읽으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혈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대중소설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예시로는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초월적 조월자 1번, 주인공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하는 신물 2번. 여기서 이 신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봐 설명드립니다. 신물이, 여기서 말하는 신물은 우리가 뭐 신물 난다, 진짜 질린다 이럴 때 말하는 신물이 아니라 좀 여기 이 신자 보이시죠? 뭔가 좀 신비로워. 보통의 물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결과를 갖다주는 그런 신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웅과의 치열한 분담을 만드는 적대자,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위기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단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킨 후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단절 기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는 순환을 소설 속 왕가를 통해 그대로 제안함으로써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총 5가지죠. 근데 여러분, 예시가 5가지. 문학적 정치 예시가 5가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보기도 5개잖아요. 보기에서 하나씩 대조가 됩니다. 그럼 1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1번 보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낭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각서를 통해 유충혈의 서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단절 기법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단절 기법 나오죠? 단절 기법.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학에서 보기를 정말 많이 푸는 거.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문의 양이 큽니다. 그래서 강낭자가 누구였지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그냥 강낭자라는 워딩을 기억하고 강낭자로 가시면 돼요. 본문에 가시면 됩니다. 이 강낭자가 있는 1, 2문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강낭자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 예쁜 사람이에요. 별세 미인인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해요. 왠지 몰라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붙잡습니다. 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낭자는 이 유충혈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제 각설이라는 단절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낭자, 각설, 유충혈. 아예 다른 얘기가 각설을 통해서 지금 이 궁금증을 고조시키고 있죠. 고로 이 단절 기법이 사용된 게 맞다. 고로 이 선지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2번 선지로 넘어가시죠. 자, 2번 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충혈이 백룡사의 큰 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큰 스님이라고 워딩 기억해 두시고, 초월적 조력자, 여기도 몇 번이요? 초월적 조력자 1번 나왔죠?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 큰 스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스님이랑 유충혈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3, 4문단이고요. 이 문으로 들어가니 큰 스님이 한 사람 나오거늘 그 중에 거동을 보내 소소한 눈썹 어쩌고 저쩌고 평범한 중이 아니더라. 이 큰 스님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어디서 나오냐? 이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상궁 오시는 행차에 유상궁이 자기가 유상궁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유상궁이라는 걸 알아맞혔죠?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약간 초월적 조력자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 과연 이거는 답일까요? 고민이 되시겠죠? 사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일까? 그 이유는 이 초월적 조력자 약간 좀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고 조력자도 맞지만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초월적 조력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근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 유충렬이 큰 스님한테 도수를 배웠는데요. 이거 자기 잠재 능력 표출시켜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도수를 배운다는 거는 잠재 능력을 끌어서 표출시켜 준다기보다는 그냥 훈련을 시켜준 예시로 그냥 그냥 조력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월적 조력자로서 얘가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답이 됐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답을 알았지만 3, 4, 5번 선지 계속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선지입니다. 정한담이 유충혈을 함정이 들게 한 부분에서 영웅과의 치열한 군단을 만드는 적대자를 확인할 수 있겠군. 적대자. 여기 나오죠. 지금 적대자, 초월적 조력자, 단절기법을 씁니다. 그리고 정한담이 누굴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6문단을 보시면 이의 원수, 여기서 이게 유충혈이에요. 의기양양하여 진전의 횡행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출마하고 한번 어쩌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유충혈이 정한담에게 속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충혈이 적잖게 이게 정한담이에요.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라. 지금 유충혈을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영웅과의 치열한 군단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인 거예요. 정한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한담이 원수를 이제 토굴이라는 함정에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는 정답이 맞겠죠. 정한담은 이제 유충혈을 함정에 들게 해서 치열한 군단을 만들었으니까 이 선지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럼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자, 유충혈이 일광주와 장성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신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물, 여기 나오죠. 2번. 이 신물은 영웅성을 부각해야 된다. 그럼 일광주랑 장성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광주와 장성금은 6문단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일광주, 이 부분이 장성금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일광주를 이렇게 만졌더니 막 번개가 내리쳐요. 그래가지고 막 적군사대 다 번개 맞아서 죽고 귀 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유충혈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죠. 번개를 일으키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영웅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장성검은 검인데 너무 좋은 검이야. 너무 좋은 검이고 신통방통한 검이라서 한번 쓱 하기만 해도 무릉도원에 붉은 물이 흐르듯 핏물을 날게 하는 그런 검입니다. 장성검과 일광주를 이용해서 지금 유충혈이 적군과 싸우고 있죠. 영웅성을 부각하는 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선지 5번 보실게요. 5번입니다. 자, 여기서 황후와 태우. 자, 여기서 황후와 태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후는 황제의 아내, 태우는 황제의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후와 태우, 황제 가족이네? 그러면 왕가겠죠? 자, 그럼 여기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토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부분에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은 순환을 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황후와 태우가 나온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저기 가는 저 선수는 행을 명나라 장수거든. 우리 고부 살려주소. 여기서 고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고부 살려주소. 이게 황후와 태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원수가 이 소리를 듣고 옵니다. 지금 태굴에 갇혀서 하는 말이에요. 이때 황후와 태우가 적진에 접하고서 토굴 속에서 하는 말. 지금 토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부분 맞죠? 그리고 이게 일반 백성의 전란을 겪은 순환을 재현한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이 나면 왕족들은 어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자기 몸은 있어. 일반 백성만 죽고 난리가 나. 근데 이 고전 소설에서는 이런 황가조차도 이렇게 일반 백성 마냥 이렇게 좀 피해를 받는 부분에서 지금 일반 백성이 왕가를 통해 재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번은 정답이 2번으로 해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수학 오답률 1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95.3%였고요. 30번 문제에서 오답률 1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결국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함수는 y는 fx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 제시된 것을 이용해서 gt 함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gt 함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최소값 2를 가지고 그리고 가나다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GT 그래프를 구하고, GT가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가나다 조건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또 추가적인 조건까지 이용해가지고 함수 fx의 미정계수 a, b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형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a는 양의 실수, b도 양의 실수죠. 따라서 fx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원래 저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형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x-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절편이 b의 제곱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일 거예요. b의 제곱이 한 이쯤 있다고 봐봅시다. 그러면 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때 b의 제곱이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b도 양의 실수, a도 양의 실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문제는 바로 이 b입니다. b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b의 제곱 그리고 b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따른 5가지 경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제가 5가지 경우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와 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함수 fx의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모두 알아낸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그 다음으로 GT 값을 구해야 할 거예요. 근데 GT의 값이 뭐였죠? 바로 y는 t의 그래프와 y는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제가 t의 범위에 따른 GT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t는 양의 실수였어요. t가 0보다는 큰데 b보다 작은 경우. t가 0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은 경우예요. 이때는 y는 t의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GT 값은 2입니다. 그리고 t가 b일 때도 있겠죠. t가 b인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게 돼서 GT 값은 2. 다음으로 t가 b보다는 큰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보다 작은 경우, 여기에서 그죠?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t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인 경우, 여기에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점에서 하나, 이 점에서 하나,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 t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보다는 크지만 b의 제곱보다는 작은 요 부분에서 한 점, 두 점, 세 점, 세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t가 b의 제곱인 경우도 있겠죠.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가 b의 제곱보다 커버리는 모든 경우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서 GT의 값이 2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t의 범위에 따른 GT의 값을 모두 구해봤으니까 나머지 4가지 경우의 표도 모두 채워보도록 할게요. 짜란!
제가 5가지의 경우에 따른 이 표를 모두 채워왔는데요. 그럼 저희는 fx의 개형도 알았고 t의 범위에 따른 gt 값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gt는 최소값 2를 갖고 두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였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gt는 세 번째 경우에서의 gt였습니다. gt는 최소값 2를 갖는 조건 첫 번째, 그리고 가나다 조건 총 4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세 번째 경우의 gt 그래프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gt는 최소값 2를 갖는다.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2입니다. 첫 번째 조건 만족했죠? 다음 두 번째 가 조건은 이게 특정 상수값에서의 자극한 값에서 우극한을 뺀 값의 절대값에 씌운 것이 2래요. 이 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알파의 값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었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자극한 값은 2이고 우극한 값은 4인데 2에서 4를 뺀 것의 절대값에 씌운 것이 2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희는 알파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도 알아냈네요. 그 다음 나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특정 상수 베타에서의 자극한 값에서 우극한을 뺀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이 함수값과 같대요. 이를 만족시키는 상수 베타는 b의 제곱이었습니다. b의 제곱에서의 자극한 값은 3이고 우극한 값은 2인데 여기다 1을 더한 것이 g 베타, g의 b의 제곱 2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베타가 b의 제곱이라는 사실과 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네요. 마지막 다의 조건은 g 알파와 g 베타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g 알파는 3이고 g 베타는 2예요. 둘이 같지 않죠. 그러면 이 함수 gt는 최소값의 1을 갖고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구해야 했던 gt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함수 fx의 미정계수 a와 b의 값을 구할 차례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f2분의 1이 알파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알파의 값은 뭐였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때 함수 fx가 0보다 큰 범위일 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얘와 같았습니다.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발견하셨죠? 즉 함수 a 값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즉 알파였다는 뜻입니다. f2분의 1과 fa의 값이 같다는 거죠. 즉 a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b의 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24 베타가 30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써보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는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4b의 제곱이 30이라네요. 이 항에서 계산해보면 25b의 제곱이 30 플러스 4분의 1이고 25b의 제곱이 4분의 121 양변이 25로 나누면 100분의 121이 되고 b는 양수값이었기 때문에 b는 10분의 11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a는 2분의 1이라는 것과 b의 값이 10분의 11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네요. 그럼 저희는 함수 fx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수 fx를 완성시켜 볼게요. fx는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0분의 11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서 두 번째로 x의 제곱 a에다가 2분의 1을 더 대입하면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함수 fx의 값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는 함수 f-2와 f1을 구해서 더해야겠죠. f-2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0분의 11 계속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0분의 11이 될 거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분의 9의 절대값 즉 10분의 9예요. F2의 값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F1의 값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00분의 121 즉 F1의 값은 100분의 121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와 얘를 더해보겠습니다. 10분의 9 플러스 100분의 121은 통분해서 계산하면 100분의 211이네요. Q와 P 값이 서로소였어요. 211과 100이 둘이 서로소죠. 따라서 Q는 211, P는 100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둘이 더하면 끝나겠죠? 답은 311이었습니다. 그럼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영어 오답률 1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1위 문제는 36번에서 나왔는데요. 이 36번은 지금 순서 맞추기 문제입니다. 이 순서 맞추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먼저 이 보기를 읽고 A, B, C에서 이게 뭐가 들어간 게 맞지? 같은 단어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다른 내용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rive down a busy street, 만약 당신이 번화한 거리를 운전하고 있다면 you will find many competing businesses often right next to one another. 당신은 많은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업체들은 바로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a consumer in search of a quick meal has many choices. 대부분의 장소에서 빠른 음식, 빠른 식사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more fast food restaurants appear all the time. 그리고 더 많은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항상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되게 많은 경쟁 업체들이 보이죠. 근데 이거 좀 패스트푸드 먹고 싶은데 빠른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저에게 선택권이 정말 많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항상 길거리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지. A에서는 yes, cost rise.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보기에서 가격이라는 언급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다음으로 오기에 조금 그렇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 볼게요. However, this misconception doesn't account for why firms advertise. 그렇지만 이 잘못된 인식은 왜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대요. 이 this misconception,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기에서는 상황 설명이나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B도 보기에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가 오게 되는데 이 C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주어가 these competing firms예요. competing firms? comparing businesses. 이 같은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붙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se competing firms advertise heavily. 이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은 광고를 무겁게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버거울 정도로 너무 많이 한대요.
The temptation is to see advertising as driving up the price of a product without any benefit to the consumer. 이 유혹은 소비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이 광고를 그저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대요. 보고 있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광고를 해도 광고네 좋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이득도 없는데 광고비로 지금 상품 가격 올리려고 하는 거다 라고 광고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광고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A랑 B랑 둘 중에 뭐가 더 맞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B에서는 however this misconception doesn't account for why firms advertise. 하지만 이 잘못된 인식은 왜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요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라고 A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cost, price 여기 둘 다 가격을 말하고 있고 근데 B도 말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A랑 B랑 여러분들이 해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C, A, B 순으로 간다면 이제 광고 안 좋아, 광고 좋아, 근데 광고 안 좋아 가 되는데 그럼 안 되겠죠. 이 둘은 같은 얘기니까 중간에 however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C 다음에는 B가 나오고 그리고 B에서 하고 있는 같은 얘기인 A가 나와야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번의 정답은 C, B, A였고요. 그럼 계속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이 잘못된 인식은 왜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잘못된 인식 그저 광고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려고만 하는 거다라는 잘못된 인식은 왜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광고는 광고비를 올리려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인식한다면 왜 회사들은 왜 안 좋은 짓을 굳이 하겠어요?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In markets where competitors sell slightly differentiated products. 시장 안에서 근데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경쟁자들이 아주 조금의 차이점을 둔 상품을 파는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를 파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햄버거 간에 큰 차이점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Advertising enables firms to inform their customers about new products and services. 광고는 가능하게 한대요.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회사가 그들의 고객에게 자신의 이제 회사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 광고비만 올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좋은 거야. 광고는 사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를 해석해 볼게요. Yes, cost rise. 그래, 가격은 오르지. 지금 이 A에서 하는 말을 지금 동의하고 있죠. But, 하지만 consumers also gain information to help make purchasing decisions. 하지만 소비자들은 또한 얻는데요. 어떤 정보를 얻는데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를 얻는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B에서도 정보 얻을 수 있다 했고 여기서 정보 얻을 수 있다 했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Consumers also benefit from added variety and we all get product that's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perfect goods. 이제 소비자들은 또한 이 혜택을 받는데요. 어디서부터 받냐면 추가된 다양성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양성이 더 추가된 정보겠죠. 추가된 다양성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상품을 얻는데요.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 완벽한 상품에 대한 우리의 상상에 꽤 가까워지는 상품.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수록 이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완벽한 상품에 점점 걸맞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산다는 얘기인 거죠. And no other market structure delivers that outcome. 그리고 그 어떤 시장 구조도 이 outcome, 이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 완벽한 상품에 대한 상상에 꽤 가까워진 이런 아웃컴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장을 정리해보면 당신은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광고는 광고비를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 광고는 추가적인 정보를 줘요. 이 추가적인 정보는 이 우리가 상품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이 상품이 내가 원하던 상품이구나, 내가 상상했던 상품이구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